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5월 정신이 주목받으면서 올해 5.18 기념행사는 단체 위주가 아닌 시민 중심의 행사로 치러집니다. 광주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임시국제선 유치를 신청했지만 시설 준비와 무안군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을 놓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전라남도와 그건 안 된다는 광주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돼지들이 살처분되지 않고 농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45주년 5.18 기념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 광주 5월 정신이 큰 주목을 받은 만큼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에는 단체 위주가 아닌 시민 중심의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에게 5월 정신은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45주년 5.18 기념행사는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채워집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앞으로 미래의 나침반으로서의 5.18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18 전야제에는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토요일에 열리는 전야제인데다 한강 작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설 소년이 온다의 등장인물 시점에서 5.18을 체험하는 행사가 마련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고 밤 9시 전후에 끝나던 전야제 행사는 프로그램을 늘려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밤 늦게까지 금남로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광주중앙초등학교에 500개의 텐트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광주시가 종합적인 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올해 5.18 행사에는 대선 주자들도 대거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맞춤형 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헌법 전문서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그동안 단체 중심의 5.18 행사가 이루어졌다며 올해는 오로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5.18 45주년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요즘 완연한 봄과 초여름을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만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출근길,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요.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황사가 발원하면서 낮 동안은 일시적으로 이 황사먼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황사 소식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24도 안팎으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의 5에서 10mm가량의 봄비가 지나겠고요. 비와 함께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띄우려 하고 있지만 시설 준비나 무안군의 반대 등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무안공항 운영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임시국제선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전까지 몽골과 베트남, 중국 등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국내선을 고려해 국제선은 아침 저녁으로 출발과 도착 각각 한 편씩 운행됩니다. 무안공항 폐쇄 기간이 7월로 또 연장되고 정부 대책마저 없어 더 늦기 전에 이를 신청한 겁니다. 광주 전남 여행업계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2달간 2만여 명의 여행을 취소하는 등 손실 3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보강을 해서 재개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광주공항이 국제선으로서의 기능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승인해도 국제선 운영을 위한 세관과 출입국, 검역시설 등을 정비하려면 또다시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무안군은 이 같은 이유로 광주 국제선 유치는 지역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무안공항 재개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대응이 늦어져 혼란이 가중되던 중 국토부는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무안공항 운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행 성수기입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넘어서서 연말이나 해를 넘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여행업계와 관련된 대책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해라. 이와 함께 광주 공항 이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선 임시 취항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는 별개로 추진된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공항 이전 문제를 새 정부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을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복댐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일체 개발 행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상류에서부터 7km 구간에 형성된 적벽입니다. 전남도와 하순군은 맑은 물과 붉은 절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적벽을 바탕으로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박물관 건립 등 140억 원 상당의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복댐 주변에 카페와 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김용록 전남지사와 구벽규 화순군수도 동복댐을 방문한 김한섭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시설은 설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라든지 휴게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식수원에 본질적 가치가 달린 생존권 문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개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오수나 이런 것들이 한 방울도 여기 동곡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같은 우려에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며 광주시의 반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전남도와 상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광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결 발표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없었던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원정진료를 떠나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 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 전체가 아닌 부분 살처분으로 방침을 변경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돼지들까지 사흘째 농장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확인된 무안의 돼지 농가 인근 도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초소 밖에서 오가는 차량을 검사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10마리는 일반 돼지들과 그대로 섞여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긴급 행동 지침은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양성인 개체의 즉시 살처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 개체가 증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유출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개체 또 가는 거지. 전염병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개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 행정으로 신속한 리스크 대응이 되지 않은 탓입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이들 돼지 농가에서 사육 동단위로 구제역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애초에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는 사육 동단위로 살처분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 키트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돼지만 부분 살처분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농장의 백신 항체가 높은 수준이고 수포 등 임상 증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종의 실험적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효과가 좋지 않았었고. 돼지는 소와 달리 개체별 식별 번호가 없다 보니 검사 시 등에 페인트를 칠해 검사 개체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표식을 한 돼지 380여 마리 중 실제 구제역에 감염된 10마리가 어느 개체인지 찾지 못하는 상황. 임상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남도는 재검사 등을 통해서라도 감염된 돼지를 찾아 살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낭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돼지 구제역은 전파력이 소의 1000배 이상 빠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돼지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빨리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해서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질질 끌고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분 살처분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라남도는 제설 차량까지 동원해 일대 소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정책을 두고 나타난 엇박자에 구제역이 자칫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익숙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는 만큼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2시 20분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수시청 앞에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넘어간 게 1억 8천 정도가 넘어갔고 지금 6천만 원을 더 달라 해가지고 아무튼 해도 이거 보이스피싱이 나타가지고. 주변 지인의 의심 신고로 경찰은 추가 피해 직전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보이스피싱 범범들하고 통화한 휴대전화 맞죠? 맞죠?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범이라고 알고 계세요? 60대인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이체와 대면 전달 등 총 8번에 걸쳐 3억 7,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한 사기,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유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대출금을 반환한다든가 금원을 요구할 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대다수 자금이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출금을 차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거래가 없던 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계좌의 출금이 제한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그 범죄 악용되는 계좌를 막을 수 있어요. 휴대폰 통장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말고도 사이버 도박, 그리고 마약 거래 이런 데도 사용되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3년 전 640건에서 지난해 491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액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낯선 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조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된 고경의 서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광주 서구의회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김교노 의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경의 의원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혼잣말이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 앞바다 장군도는 상징성에 비해 정기적인 접근이 끊겨 심각한 환경 훼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군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뱃길 복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산 1번지 장군도. 1984년 돌산대교가 개통된 이후에도 2015년까지 중앙동과 돌산을 오가는 철부선의 중간 정박지였지만 지금은 뱃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조선시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국내 유일의 인공 수중 석성과 600m 남짓한 섬둘레 산책길, 섬 정상의 쉼터 등은 모두 섬에 갇혔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시설물은 낡고 쓰레기가 곳곳에 쌓인 데다 최근에는 철새 배설물로 나무가 고사하고 백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를 들여 장군도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수에 365개 섬이 있다는 세계 1번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섬부터 이렇게 방치를 하고 흉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장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선의 방안은 뱃길 복원이라고 보고 여수시와 관련 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 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군도 뱃길이 복원되면 정기적인 방문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진남관과 벽화마을, 여수 밤바다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자원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장군도 뱃길 복원을 위한 탄원 서명운동과 함께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등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인공섬도 만드는데 우린 자연적으로 정말 천혜의 자연, 아주 우리한테 보물인 장군도입니다. 또 뱃길 복원이 어렵지 않은 것은 기존 항로를 또 활용하고 또 여객선을, 소형 여객선을 이용해서 장군도 뱃길 복원이 여수 앞바다의 해양 생태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객 감소와 신규 콘텐츠의 부재로 위기에 직면한 여수 관광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인공지능 2단계 사업비 확보 등 광주의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가 여의도 현장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와 그제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처음 가동하고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 등과 만나 차기 정부 국가사업으로서의 광주 현안 사업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내용으로는 국가주도 인공지능 대표도시,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민군 통합공항, 달빛철도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이 담겼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용설명회가 오는 2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과 광주교통공사, 전남연구원 등 광주 전남 산하 9개 공공기관은 물론 광주은행과 엠코, 기아차, 금호타이어 등 지역의 대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3곳이 참여합니다. 또 국가직무능력 표준 관련 특강과 기관별 인사 담당자의 채용 컨설팅, 진로 설계 등 각종 채용 정보가 제공됩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유기동물 보호소. 그런데 보호소에 입소한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목숨을 잃는 안락사와 자연사 비율이 유독 높은 곳이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땅을 빌려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양구군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이곳은 지난 3년 사이 입소한 동물 223마리 가운데 128마리, 57.4%가 안락사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안락사율을 보인 곳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78마리 가운데 56마리가 안락사돼 열의 7이 넘게 안락사로만 죽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양구군은 임시보호소라서 많은 개를 수용할 수 없는데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가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견사가 꽉 차면 질병이나 부상, 공격성 여부 등 우선순위를 정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째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한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락사를 피한다고 꼭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 대신 자연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기동물 센터가 없다 보니 이곳 원주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이곳에 온 동물은 지난 3년 새 930마리가 입소해 620마리, 전체 66.7%가 자연사였습니다. 안락사는 10%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부분 자연사로 죽은 겁니다. 양양군 유기동물센터 역시 3년간 60% 이상, 2023년에는 4마리 중에 3마리가 자연사였습니다. 한여름에는 그냥 죽는 애들도 봤어요. 의사가 상주를 안 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몰라. 이들 보호소는 공통적으로 수용 능력의 한계와 전염병, 포화 상태에서 동물들 간에 벌어지는 싸움 등을 자연사가 많아진 원인으로 답했는데 입소 시 초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이 좌우한다고 동물단체는 말합니다. 기본 검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사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작은 개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고 키트 검사라든지 어떤 분리를 시킨 다음에 전국의 자연사 비율이 차차 줄어드는 사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강원도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장성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남체전에서는 전남의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육상과 축구, 배구 등 23개 종목에서 겨룹니다. 개회식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장성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장성군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등 기념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요즘 완연한 봄과 초여름이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한 상태라서요.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낮 동안 황사먼지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황사 소식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24도 안팎으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인 모레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지겠고요.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담양 14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목포에서 19도, 해남에서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정말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